시기하는 사람은 환한 얼굴로 오지 않습니다. 이것을 모르면 우리는 평생 가까운 사람의 말에 마음을 다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사람은 남의 미움을 받을 때보다 남의 친절한 말에 속을 때 더 깊이 흔들립니다. 화를 내는 사람은 차라리 알아보기 쉽습니다. 얼굴이 굳어있고 말이 거칠고 마음이 밖으로 드러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피하면 됩니다. 그런데 정말 조심해야 할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웃습니다. 걱정하는 척합니다. 내가 너를 생각해서 하는 말이야 하고 다가옵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내 마음 안에 작은 바늘 하나를 꽂아 놓습니다. 저는 오래 살며 그런 장면을 많이 보았습니다. 학교에서도 보았고 가정에서도 보았고 나이 든 친구들 사이에서도 보았습니다. 누군가가 조금 나아지면 어떤 사람은 진심으로 기뻐합니다. 참 잘됐다, 고생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상하게도 바로 축하하지 않습니다. 먼저 묻습니다. 왜 그랬느냐고, 어떻게 했느냐고, 정말 괜찮으냐고. 겉으로는 질문인데 속에는 축복이 없습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말의 내용보다 말의 방향을 보아야 합니다. 같은 질문이라도 나를 살리는 질문이 있고 나를 작게 만드는 질문이 있습니다. 어떤 질문은 내 기쁨을 더 크게 해줍니다. 그런데 어떤 질문은 내가 방금 얻은 작은 행복을 부끄럽게 만듭니다. 내가 너무 좋아했나? 내가 괜히 자랑했나? 내가 이럴 자격이 있나? 이렇게 스스로를 의심하게 만듭니다. 이것이 시기심의 가장 무서운 모습입니다. 시기하는 사람은 대놓고 빼앗지 않습니다. 먼저 내 마음에서 기쁨을 빼앗습니다. 내가 나 자신을 설명하게 만들고 내가 나의 행복을 변명하게 만들고 결국 내가 스스로 나를 낮추게 만듭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나를 아끼는 사람이라면 내 작은 기쁨 앞에서 먼저 따뜻해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조언도 필요합니다. 걱정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조언에는 사랑이 있어야 하고 걱정에는 존중이 있어야 합니다. 사랑 없는 걱정은 사람을 살리지 못합니다. 존중 없는 질문은 결국 상처가 됩니다. 오늘 우리는 그런 질문들을 하나씩 살펴보려고 합니다. 누가 나를 미워하는지 찾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누군가를 의심하며 살자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다만 내 마음을 지키자는 것입니다. 내 기쁨을 너무 쉽게 내어주지 말자는 것입니다. 내가 수고해서 얻은 작은 행복을 남의 차가운 질문 하나 때문에 스스로 내려놓지 말자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보아야 할 질문은 이것입니다. 그걸 어떻게 샀어? 이 말은 아주 평범하게 들리지만 그 안에 사람을 작아지게 만드는 묘한 힘이 숨어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샀어? 이 질문은 얼핏 들으면 별것 아닌 말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이 말을 듣는 순간 사람의 마음은 조금 움츠러듭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오래 신고 다니던
구두가 낡아서 새 구두를 하나 장만했습니다. 겨울이 되어 따뜻한 외투를 하나 샀습니다. 집 안에 오래된 의자가 불편해서 새 의자를 드렸습니다. 큰 사치도 아닙니다. 남에게 피해를 준 것도 아닙니다. 그저 내가 오래 참고 조금씩 아끼고 나를 위해 마련한 작은 기쁨입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다가와 말합니다. 그걸 어떻게 샀어? 이 말이 이상한 이유는 그 사람이 먼저 기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잘 어울리네. 따뜻하겠네. 그동안 고생했으니 그럴 만하지. 이런 말이 먼저 나와야 합니다. 그런데 시기하는 사람은 축하보다 계산을 먼저 합니다. 기쁨보다 돈을 먼저 봅니다. 사람보다 형편을 먼저 따집니다. 그 순간 우리는 본능적으로 설명을 시작합니다. 비싼 건 아니야. 오래 모아서 산 거야. 사실 할인할 때 산 거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왜 내가 내 기쁨을 그렇게 작게 설명해야 합니까? 왜 내가 내 삶의 작은 보상을 남 앞에서 변명해야 합니까? 이 나이가 되어보니 알게 되는 게 있습니다. 사람은 가끔 물건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인생의 한 조각을 위로하는 것입니다. 젊어서 고생했고 자식들 키우느라 미루었고 부모 봉양하느라 참았고 평생 남 먼저 생각하다가 이제야 나에게 작은 선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소중한 순간에 누군가가 돈부터 묻는다면 그것은 단순한 질문이 아닙니다. 내 기쁨의 품격을 깎아내리는 말입니다. 물론 정말 걱정해서 묻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차이는 말투에 드러납니다. 사랑이 있는 사람은 묻기 전에 먼저 따뜻합니다. 시기하는 사람은 따뜻함 없이 파고듭니다. 그 돈은 어디서 났느냐? 그럴 형편이 되느냐? 너무 무리한 것 아니냐? 이렇게 내 마음을 불편하게 만듭니다. 그럴 때 길게 대답하지 마십시오. 설명이 길어지면 내 마음이 먼저 작아집니다. 조용히 웃으며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제가 열심히 살아서 마련했습니다. 또는 이렇게 말해도 좋습니다. 가끔은 저도 저를 위해 씁니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더 설명할 필요 없습니다. 내 돈을 어디에 썼는지, 내 삶을 어떻게 위로했는지 모든 사람에게 허락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진짜 나를 아끼는 사람은 내 작은 기쁨을 함께 웃어줍니다. 시기하는 사람은 그 기쁨을 계산서처럼 펼쳐 보이게 만듭니다. 여러분, 작은 행복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에게는 자신을 위해 마련한 따뜻한 외투 하나도 인생의 위로가 됩니다. 그리고 그 위로는 남의 질문 하나로 빼앗길 만큼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로 조심해야 할 질문은 이것입니다. 정말 괜찮은 생각이야. 이 말은 앞에서 본 그걸 어떻게 샀어? 보다 더 깊이 사람의 마음을 흔듭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질문은 내 기쁨을 작게 만들지만 이 질문은 내 앞길을 멈추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무언가를 새로 시작하려 할 때는 마음이 이미 많이 떨립니다.
겉으로는 담담해 보여도 속으로는 밤새 생각합니다. 이 길이 맞을까? 내가 늦은 것은 아닐까? 실패하면 어쩌나? 남들이 웃으면 어쩌나? 누구나 그런 불안을 안고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그때 가까운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괜찮은 생각이야? 얼핏 들으면 걱정처럼 들립니다. 나를 아껴서 묻는 말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잘 들어보십시오. 그 말 속에 격려가 있습니까? 계획은 어떻게 세웠니? 내가 도울 일은 없니 무섭겠지만 한번 해보아라. 이런 따뜻함이 있습니까? 없다면 그것은 조언이 아니라 의심을 심는 말일 수 있습니다. 제가 오래 살며 본 것은 이것입니다. 사람은 남이 제자리에 있을 때는 마음이 편합니다. 그런데 누군가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면 갑자기 불편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공부를 다시 시작하려 할 때, 내가 오래 미뤄둔 일을 해보려 할 때, 내가 새로운 곳에서 살아보려 할 때 어떤 사람은 응원하지 않고 먼저 겁을 줍니다. 그 나이에 되겠어? 괜히 고생만 하는 것 아니야. 지금처럼 사는 게 낫지 않아. 이 말들은 모두 다른 모양을 하고 있지만 뿌리는 비슷합니다. 내가 움직이면 그 사람은 자기의 멈춤을 보게 됩니다. 내가 용기를 내면 그 사람은 자기의 두려움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나를 걱정하는 얼굴로 붙잡지만 사실은 자기 마음의 불편함을 덜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짜 나를 아끼는 사람은 위험을 말해도 나를 꺾지 않습니다. 걱정을 해도 내 가능성을 지우지 않습니다. 조심해라라고 말하면서도 마지막에는 그래도 내가 원하면 해보아라 하고 길을 열어줍니다. 그럴 때 우리는 길게 변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 꿈을 모든 사람 앞에서 재판받게 할 필요도 없습니다.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말하면 됩니다. 충분히 생각했습니다. 저는 해보려고 합니다. 또는 이렇게 말해도 좋습니다. 실패하더라도 해보지 않고 늙고 싶지는 않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분명해지는 것이 있습니다. 실패보다 더 오래 남는 것은 해보지 못한 후회입니다. 남의 두려움이 내 인생의 울타리가 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내 마음이 조용히 부르는 길이 있다면 조심스럽게라도 한 걸음은 내디뎌야 합니다. 시기하는 사람은 걱정이라는 이름으로 내 발목을 붙잡습니다. 그러나 내 인생은 그 사람의 불안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음에는 더 아픈 질문이 나옵니다. 내가 조금 달라지고 조금 당당해지고 예전처럼 참고만 살지 않을 때 듣게 되는 말입니다. 너 요즘 변했다? 세 번째로 마음 깊이 조심해야 할 질문은 이것입니다. 너 요즘 변했다? 이 말은 앞에서 들은 걱정보다 더 아프게 사람을 찌릅니다. 왜냐하면 이 말은 내 선택을 의심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 사람됨 자체를 의심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조금씩 달라지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사람이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래 참았기 때문에 변합니다. 너무 많이
상처받았기 때문에 변합니다. 이제는 내 마음도 지켜야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변합니다. 젊어서는 남이 싫어할까봐 참고, 중년에는 가족이 힘들까봐 참고, 나이가 들어서는 괜히 시끄럽게 만들기 싫어서 또 참습니다. 그렇게 한평생 참고 살다가 어느 날 조용히 마음 먹습니다. 이제는 함부로 웃어넘기지 말자. 이제는 무례한 말을 듣고도 그냥 넘기지 말자. 이제는 나도 나를 조금 존중하며 살자. 그런데 그때 누군가가 말합니다. 너 요즘 변했다? 이 말이 무서운 이유는 사람을 다시 예전 자리로 끌고 가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나는 늘 양보했습니다. 예전에 나는 싫어도 괜찮다고 했습니다. 예전에 나는 상처를 받아도 티 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에게는 편했을 것입니다. 다루기 쉬웠을 것입니다. 늘 참아주는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러나 내가 조금 당당해지면 그들은 불편해합니다. 내가 웃으면서 거절하면 서운해합니다. 내가 예전처럼 무조건 맞춰주지 않으면 차가워졌다고 말합니다. 내가 내 의견을 말하면 건방져졌다고 느낍니다. 사실은 내가 나빠진 것이 아닙니다. 내가 조금 건강해진 것입니다. 내가 조금 나를 되찾은 것입니다. 이 나이가 되어보니 알게 되는 게 있습니다. 좋은 변화는 모든 사람에게 환영받지 못합니다. 특히 나를 예전 모습으로만 기억하고 싶은 사람은 내가 잘하는 것을 기뻐하지 못합니다. 그 사람은 지금의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편했던 옛날의 나를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미안해하지 않아도 됩니다. 물론 사람이 변할 때 조심해야 합니다. 교만해져서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남을 함부로 대하면서 그것을 성장이라고 착각해서도 안 됩니다. 그러나 내 존엄을 지키는 변화, 내 마음을 돌보는 변화, 더 이상 함부로 당하지 않으려는 변화라면 그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너 요즘 변했다 하고 말할 때 길게 해명하지 마십시오. 조용히 말하면 됩니다. 네, 조금 달라졌습니다. 더 나답게 살고 싶어서요. 또는 이렇게 말해도 좋습니다. 이제는 저도 제 마음을 지키며 살려고 합니다. 여러분, 변했다는 말에 너무 겁먹지 마십시오. 사람은 살아있는 동안 계속 배웁니다. 계속 다듬어집니다. 계속 자기 자신에게 돌아갑니다. 진짜 나를 아끼는 사람은 내가 좋아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시기하는 사람은 내가 커지는 것을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커진 나는 더 이상 쉽게 흔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음 질문은 더 은근합니다. 내가 기뻐하고 조금 밝게 살아가려 할 때 들려오는 말입니다. 그건 좀 지나친 거 아니야. 네 번째로 조심해야 할 질문은 이것입니다. 그건 좀 지나친 거 아니야? 조용하지만 사람의 빛을 꺼뜨리는 말입니다. 앞에서 우리는 너 요즘 변했다? 라는 말을 보았습니다. 그 말은 내가 성장하는 것을 불편해하는 사람의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성장하면
자연스럽게 얼굴빛도 달라집니다. 예전보다 조금 더 밝아지고 조금 더 당당해지고 작은 기쁨도 숨기지 않게 됩니다. 오래 참고 살던 사람이 어느 날 웃기 시작하면 그것도 어떤 사람에게는 불편하게 보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평생 가족을 위해 살던 사람이 어느 날 좋은 옷을 단정히 입고 모임에 나갔습니다. 늘 뒤에만 앉던 사람이 어느 날 자기 의견을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늘 남의 눈치를 보던 사람이 어느 날 오늘은 내가 기분이 참 좋습니다 하고 웃었습니다. 이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사람이 자기 삶을 조금씩 되찾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때 누군가가 말합니다. 그건 좀 지나친 거 아니야. 이 말은 아주 교묘합니다. 대놓고 비난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듣는 사람은 갑자기 부끄러워집니다. 내가 너무 드러냈나? 내가 너무 기뻐했나? 내가 주책 없어 보였나? 나이에 맞지 않게 행동했나? 이런 생각이 마음속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조금 전까지 환했던 얼굴이 천천히 어두워집니다. 시기하는 사람은 바로 그것을 원합니다. 내 기쁨이 너무 커 보이면 불편합니다. 내 웃음이 너무 밝아 보이면 견디기 어렵습니다. 내가 내 삶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 자기가 잃어버린 시간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나를 조용히 낮추려 합니다. 너무 과하다. 그만해도 된다. 사람들이 어떻게 보겠느냐. 이런 말로 내 마음에 불을 작게 만듭니다. 하지만 여러분, 과하다는 기준은 누구의 기준입니까? 평생 참고 살아온 사람이 조금 웃는 것이 왜 과합니까? 오래 고생한 사람이 자기 삶을 조금 기뻐하는 것이 왜 지나친 일입니까?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누군가를 업신여기지 않고 그저 내가 살아있음을 느끼는 기쁨이라면 그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는 품격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말과 행동에는 절제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절제와 위축은 다릅니다. 품위와 두려움도 다릅니다. 품격 있는 사람은 조용히 빛납니다. 그러나 남의 시선이 무서워 자기 빛을 모두 꺼버리는 사람은 어느 날 마음속에서 후회하게 됩니다. 누군가가 그건 좀 지나친 거 아니야? 하고 말할 때 길게 다투지 마십시오. 조용히 웃으며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저는 그저 제 모습대로 살고 있습니다. 또는 이렇게 말해도 좋습니다. 오늘은 제 기쁨을 숨기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 진짜 나를 아끼는 사람은 내 밝음을 줄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 곁에서 함께 웃어줍니다. 그러나 시기하는 사람은 내 빛이 자기 어둠을 비춘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나를 작게 만들려 합니다. 잊지 마십시오. 내가 밝아지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내가 살아온 세월을 존중하는 또 하나의 방식입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은 더 아픕니다. 내가 오래 노력해서 무언가를 이루었을 때 시기하는 사람은 나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누가 도와줬어? 다섯 번째로 가장 조심해야 할 질문은 이것입니다.
누가 도와줬어? 이 말은 칭찬처럼 시작하지만 잘못 들으면 내 노력 전체를 지워버리는 말이 됩니다. 앞에서 우리는 내 기쁨을 작게 만드는 말, 내 길을 멈추게 하는 말, 내 변화를 부끄럽게 만드는 말, 내 밝음을 꺼뜨리는 말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은 조금 다릅니다. 이것은 내가 무언가를 이루었을 때 찾아옵니다. 오래 참고 오래 배우고 오래 버티고 마침내 작은 결과 하나를 얻었을 때 그때 들려옵니다. 누군가가 말합니다. 대단하네. 그런데 누가 도와줬어? 처음에는 기분 나쁘게 들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 혼자만의 힘으로 되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람은 누구나 누군가의 도움을 받습니다. 부모의 가르침을 받고 스승의 말을 듣고 동료의 손길을 빌리고 가족의 인내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니 도움을 묻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문제는 순서입니다. 진짜 나를 아끼는 사람은 먼저 내 수고를 봅니다. 고생했다. 참 오래 버텼구나. 내가 애쓴 것이 이제야 열매를 맺었구나.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도움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시기하는 사람은 다릅니다. 그는 내 노력보다 먼저 다른 사람을 찾습니다. 마치 내가 해낸 일이 아니라 누군가가 대신 해준 일처럼 말합니다. 그 순간 사람은 이상하게 흔들립니다. 내가 정말 잘한 것이 맞나? 내 공은 별것 아닌가? 내가 너무 자랑스러워하면 안 되는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스스로 말하게 됩니다. 아니야, 나는 별로 한 것 없어. 다른 사람이 많이 도와줬어. 운이 좋았을 뿐이야. 물론 겸손은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자기 노력을 지워버리는 것은 겸손이 아닙니다. 그것은 스스로를 함부로 낮추는 일입니다. 여러분, 김형석 교수도 평생 학문을 이야기할 때 늘 스승과 시대의 은혜를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한 사람의 긴 공부와 사색과 성실함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도움은 도움대로 감사해야 합니다. 그러나 내가 견딘 시간, 내가 흘린 땀, 내가 포기하지 않은 마음도 정직하게 인정해야 합니다. 누군가가 누가 도와줬어? 하고 묻는다면 차분히 대답하십시오. 고마운 도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열심히 했습니다. 또는 이렇게 말해도 좋습니다. 많은 분께 감사하지만 이 일은 제가 끝까지 해낸 일입니다. 이 말은 교만이 아닙니다. 자기 삶에 대한 정직입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남에게 인정받는 것보다 자기 자신을 속이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내가 한 일을 내가 인정하지 못하면 남의 말 한마디가 내 인생의 무게를 쉽게 가져가 버립니다. 시기하는 사람은 내 성취를 온전히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다른 이유를 찾습니다. 운이 좋았다고 말하고 누가 도와줬다고 말하고 별것 아니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조용히 버텨온 세월은 별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 세월을 함부로 남에게 넘겨주지 마십시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시기하는 질문을 들었을 때 화내지 말고 먼저 알아차리십시오. 오늘 우리는 5가지 질문을 보았습니다. 그걸 어떻게 샀어? 이 말은 내 기쁨을 설명하게 만들었습니다. 정말 괜찮은 생각이야? 이 말은 내 앞길에 두려움을 심었습니다. 너 요즘 변했다? 이 말은 내가 나다워지는 것을 부끄럽게 만들었습니다. 그건 좀 지나친 거 아니야? 이 말은 내 밝은 마음을 꺼뜨리려 했습니다. 그리고 누가 도와줬어? 이 말은 내가 흘린 땀과 시간을 다른 곳으로 돌리려 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 사람과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모든 말에 맞서 싸울 힘도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조용히 분별하는 힘입니다. 이 사람이 지금 나를 축복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를 멈추게 하려는가? 이 질문 하나만 마음속에 가져도 많은 것이 보입니다. 진짜 나를 아끼는 사람은 나의 기쁨 앞에서 따뜻해집니다. 내가 새롭게 시작하려 할 때 조심하라고 말해도 끝내는 내 용기를 꺾지 않습니다. 내가 변했을 때 왜 변했는지 먼저 헤아리려 합니다. 내가 밝게 웃을 때 그 웃음을 부끄럽게 만들지 않습니다. 내가 무언가를 이루었을 때 남의 이름보다 먼저 내 수고를 봅니다. 그러나 시기하는 사람은 다릅니다. 그들은 대개 질문으로 다가옵니다. 소리치지 않습니다. 험한 말을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더 늦게 알아차립니다. 그런데 그 질문을 듣고 난 뒤 내 마음이 자꾸 작아진다면, 내 기쁨이 식는다면, 내 용기가 꺾인다면 한 번쯤 조용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 말은 정말 나를 위한 말이었을까? 그렇다고 사람을 미워하며 살 필요는 없습니다. 시기심은 그 사람의 마음이 가난하다는 신호일 뿐입니다. 내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기뻐한다고 잘못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자라난다고 죄를 지은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내 몫의 성취를 인정한다고 교만한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 앞으로 그런 질문을 들으면 먼저 숨을 한번 고르십시오. 바로 변명하지 마십시오. 내 행복을 재판대 위에 올려놓지 마십시오. 짧게 말하고 조용히 웃고 다시 내 길을 걸어가면 됩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충분히 생각했습니다. 제가 열심히 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오래 살수록 알게 됩니다. 인생에서 가장 귀한 것은 남의 박수가 아닙니다. 내 마음의 평안입니다. 남이 인정해주는 성공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내 삶을 함부로 버리지 않는 태도입니다. 시기하는 질문은 내 인생을 결정할 수 없습니다. 내 기쁨은 내 것입니다. 내 성장은 내 것입니다. 내 수고도 내 것입니다. 그러니 부디 남의 가벼운 말 한마디에 오랜 세월 지켜온 자신의 존엄을 내려놓지 마십시오. 조용히, 단단히, 그리고 따뜻하게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결국 사람답게 늙어가는 길입니다.